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피와 땀 눈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디에서 들어본 노래 가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소금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저는 무조건 소금은 적게 짜지 않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배워왔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싱겁게 먹어야 성인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평소에 소금 섭취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개하는 책은 김은수 정진기의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힘이라는 좋은 내용의 책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금 이야기가 아닌 20년간 소금으로 건강을 회복한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임상 사례를 거쳐 몸의 염증을 다스리고 건강에 대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소금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얼마를 먹어야 좋은가 등 많은 논쟁이 있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어쩌면 처음에는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3번씩 소금을 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소변이 맑아지고 피부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집중력까지 좋아진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잠을 못 이루시다가 소금을 먹기 시작하니 통증이 줄고 이 흔들림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과일을 껍질째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얼굴 전체에 트러블이 있던 분은 소금 덕분에 모두 사라졌고 홍조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폭식으로 인해 부어있던 몸이 2달 만에 7kg나 줄었고 이제는 힘들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염식에 대한 미심쩍은 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생존을 위해 소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물은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등 모든 분비물이 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자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연결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 없이는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며 영양분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과 체온 조절도 소금이 없다면 불가능하며 심지어 뇌 활동도 불가능해집니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의 산소를 조절하고 전의 질과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으로서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수분, 혈액,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순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분과 호르몬이 세포와 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소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금, 즉 생리식 염수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기초수액의 주요 성분은 특별한 약물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입니다. 0.9%의 생리식 염수는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입니다. 수액이 기운을 되찾게 하는 것은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라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의 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톡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다양한 신호들이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이는 어지럼증, 두통, 구약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 섭취는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옛부터 소금은 황금의 비견도 되며 월급으로 대신할 만큼 귀중하게 대접받던 것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었을까요? 짠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음묵한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쌓인 오해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저염식을 강조하면서 소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까지 소금을 먹지 않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저염식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소금 섭취와 고혈압 사이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 섭취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비만 인구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저염식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며 정책적으로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다양한 반증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금 섭취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절되어야 합니다. 소금 섭취 제한이 건강에 좋다고 학계와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며 소금 섭취를 늘려야 진짜 건강을 위해 더 좋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런 권장량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대 교수는 이런 권장량의 기준이 단기적이고 소규모 임상 실험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 부족 시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저염식 식단은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저염식 식단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금 섭취에 대한 다양한 이점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금 섭취가 가능하다면 염증이 감소하고 피부 상태가 좋아지며 통증이 감소하고 피로가 해소되는 등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의 정신적 변화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건강을 해치는 원흉으로만 보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모든 식품이나 물질이 그 자체로 약이거나 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섭취량이나 다른 식품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소금 속 나트륨에 대해 문제라면 단지 나트륨 섭취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 다른 성분의 섭취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금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식단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나트륨 섭취 권장량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을 단순 비교해서 과다 섭취라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사람마다 체질과 대사활동, 신체 조건,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해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소금이나 커피를 권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의 조합이나 섭취 시간 등 다양한 요인이 소금이나 커피 등의 섭취와 우리 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금이나 커피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반응은 단순히 섭취량뿐 아니라 신체의 상태, 습관, 유전적 특성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개인화된 영양 권장량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영양 권장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이나 커피 등 특정 음식물의 적정 섭취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체질,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양 권장량은 보편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의 한계와 실용성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권장량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와 같은 일부 음료나 특정 음식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그럭저럭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과다한 소금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금 섭취가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쉬거나 근육을 움직이거나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과 같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다른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완전한 대체 행동일 뿐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낸다는 기능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또한 안 좋은 냄새를 감추고 기름을 제거하고 식품의 질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짠맛을 낸다는 기능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이 아닌 다른 것을 제공하는 것은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적은 양의 소금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노폐물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금 섭취는 개인의 생활 스타일, 체질, 환경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 같은 특정 성분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나 특정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더 많은 소금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소금 섭취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스타일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몸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금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에 등장하는 맛은 짠맛입니다. 인간의 짠맛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즉 눈물, 땀, 피는 모두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몸이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짜는 힘과 짠맛은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적인 노폐물이나 응어리, 낡은 생각들을 짜내는 힘이 바로 짠맛의 본질입니다. 이 짜는 힘이 약해지면 그 결과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짠맛은 인간의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과정이 둔화되고 몸이 점차 굳어지면서 짜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짠맛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염분의 역할. 염분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고 반대로 과다하게 섭취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배출해버립니다. 짠맛이 부족한 경우 몸속의 짠 기운, 즉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염증은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순환이란 몸이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짠맛이 가지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계속 변화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3개월 전에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생활, 관점 또는 생각이 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변화는 더욱 미세한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전의 세포는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우리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움은 생명의 핵심 특성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물과 소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물과 소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식에서 소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생선을 오래 보관하게 해주고 배추와 물을 김치나 동치미로 만들어 겨울을 이기게 합니다. 또한 소금은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간장이나 된장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자신을 녹여 음식의 맛, 향, 색깔을 끌어올리며 음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물과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몸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청소해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은 깨끗해지며 이는 우리의 외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 없이는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나 근육의 수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머리는 움직이고 싶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훌륭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병이 생겨도 우리 몸이 스스로 극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중요한 이유이며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순환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흐름이 원활하면 우리의 몸은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류가 느려지면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이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혈액이 몸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흐른다면 우리는 병에 대처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고 낡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